아니, 개봉하는 영화는 많지만 또 이 인디 돌잔치라는 행복과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주 소수의 작품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네, 투표도 해주셨겠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네 분 저희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영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OTT, 넷플릭스도 올라오고 다 그래서 굳이 극장을 안 찾으셔도 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영화 99세 만들었을 때 이제 인디돌잔치 같은 거 있구나. 근데 그때 담비 감독님의 남매 여름밤에 이제 호순이 밀려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돼가지고 사실 요즘 촬영 중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바로 날짜부터 이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딱 오늘 휴차인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오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이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디스페이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네. 아주 럭키리키로 오늘 만나게 되었네요. 네, 동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문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존경하고요. 네, 리스펙합니다. 너무 오늘 만나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기말의 사랑에서 정은 역할을 연기한 미람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기말의 사랑 편집한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비슷한 심경으로 감독님과 배우님의 집을 열심히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객분들이 엔딩 크레딧에서 가장 이름을 많이 본 사람은 박세영 감독님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영화 관련해서 또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영화 처음 보신 관객분과 뭐 N차 관람하시는 관객분들 거의 반반의 비율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질문과 또 답변들이 오갈지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 일단은 영화에 대한 간단한 질문 이라기보다 이 구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좀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뭔가 1주년을 맞아가지고 뭐 이유영 배우님과 임선호 배우님이 오신다 하면은 그냥 이제 평범한 그럴듯한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 네 분의 조합을 듣고 굉장히 독특하고 다채롭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동혁 배우님하고 미람 배우님 오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또 편집 감독님까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대체 이 구성은 어떻게 마련이 된 조합인지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일단 또 문동혁 배우님 외에 다른 배우님들에게도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다 이제 연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일정이 또 있으시고, 또 유영 씨는 이제 육아에 요즘 전념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동혁 씨도 당연히 이제 연락을 이제 드렸고, 근데 뭔가 동혁 씨에게도 동혁 씨만 이렇게 홀로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은 느낌? 제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분위기를 좀 더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다 찔러봤어요. 근데 또 미람 배우님은 요즘 제가 찍고 있는 영화에도 또 출연을 해주셔서 마치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런지 씨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정이 있으신데 그거 취소하고 또 오셨고, 우리 편집 감독님, 박세영 편집 감독님 같은 경우 전에 한번 일전에 어디에서 GB를 같이 한 적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질문 제일 많이 해보세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편집 감독님의 이야기를 또 듣는다는 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가자고 해보자 하여서 했는데 또 흔쾌히 또 이번 영화도 또 같이 하게 돼서 뭐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가장 뭔가 의리 있는 사실 친구들의 개인적으로 모임이.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썰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네.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 저녁 약속을 그렇게 해보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미란 배우님 같은 경우에 저 사랑해 오는 것들이라는 드라마도 재밌게 봤었는데 또 감독님 차기작인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맞죠? 네. 여기에도 이제 출연하신다는 합류하신다는 그 소식을 기사로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란 배우님 스포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 어떤 역할인지 살짝 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역할보다는 사실은 이제 내용이 정말 되게 특별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별에 대해서 모두 이제 헤어지고 만남이 또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그게 되게 특별한 소재인 이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또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씀드린 게 또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캐스팅은 세김할 때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세기말 때까지는 감독님 전혀. 차기작 제가 이거를 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순 없었고, 그쵸. 이거를 하게 됐을 때 무렵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한번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됐으니 다음 영화에서 또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문동혁 배우님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최근까지 동혁 배우님을 이렇게 본 느낌이거든요. 놀아주는 여자라는 드라마에서 또 홍보팀장님으로 활약을 해주셨어요.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 보면서 저는 세기말의 사랑을 떠올리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고 보니 동혁 배우님이 새삼 작품에서 말하자면 좀 친화력이 좋고 눈치를 좀 잘 살피고 주변을 좀 두루 보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종종 맡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역할 보면서도 이 오준이라는 캐릭터가 좀 생각이 되게 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궁금했던 건 배우님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는 좀 어떤 스타일이신지 현장에서도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스타일이실까? 이런 것도 뵈면 여쭤보고 싶었네요. 어떠세요? 아니요, 실제 성격은 되게 또 수줍음이 많아서 네, 지금 그런- 무릎을 많이 쓸고 계시네요. 네, 그런 역할들이 되게 눈치 빠르고 시야가 넓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문동혁이라는 사람은 시야가 되게 좁아서요. 네,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네, 시야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이게 마치 그 진실을 말하는 고양이 귀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드라마에서 애드립도 꽤 많았다고 들었는데 세기말의 사랑 때는 좀 어떠셨어요? 배우님 기억이 나실까요? 네, 되게 오래됐는데 세기말은 애들이 많고 좋고의 어떤 그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근데 놀아주는 여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애드립이었고, 네, 사실 대부분대로 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현장이 또 있었고 세기말의 사랑은 네, 애드립은 많이. 약간 그 오디션 영상을 보는데 그냥 오준이었어요. 약간 바이브가 있었어요. 뭔가 그런. 그리고 실제 성격도 뭐 약간 이제 약간 조금 수줍음 많으신 와중에도 되게 분위기 메이커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늘 뭔가.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근황 토크 겸 네, 이 만남의 조합에 대해서 살짝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영화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나와 계신 이 네 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리에서 손을 들면 마이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관객분들과 만나셨으니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뭐 감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받아볼까요? 맨 앞에서 들어주신 분부터 해볼게요. 영화는 저한테 아주 특별한 영화라 가지고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엔딩 크레딧 때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부산국제 영화제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그 때문에 또 영화에 대해 자기가 생겨가지고 계속 뭐 TV 할 때나 이렇게 하면 계속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도 1주년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영화의 여러 장면이 다 이제 기억나고 다 좋은 장면이 많은데 그냥 오늘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고등이 갑자기 생각이 선우편 연기이 있습니다. 유진이랑 같이 이렇게 피크닉 가가지고 이따가 또 모기에 물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거기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그게 원래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니까 뱀파이어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그리면 이제 그게 악기를 쏟는다는 그런 미신 때문에 생긴 그런 거라가지고 그런 치료법이 이렇게 미신으로 내려가지고 생긴 건데 저도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믿고 이렇게 그런 걸 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옛날 이제 기억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기억이 남았었는데 그 장면이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장면인지 아니면 원래 거기 10년 전에 이렇게 시나리오에 있던 장면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때 당시부터 있던 그런 시나리오에 있던 장면인지 아니면 추가된 장면인지 그리고 부 배우님은 본인이 필요하신 그 장면 중에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들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쓴 졸업작품 버전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바뀌고 나서는 늘 시나리오에 존재했던 장면이 저도 십자가 합니다 여름에. 네, 저는 그 십자가 약간 이 물리적 충격을 주어 간지러움을 잠재우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 또 종교적 의식처럼 십자가를 그리는 그럴 거라는 수 있겠다 걸 싶기도 하고. 지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두 배우님은 혹시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본인의 출연 장면 중에서 지금? 뭐 모든 장면 너무 좋지만 뭐니 해도 저는 제가 나온 장면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재미있었던 순간이 영미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노래방 앞에서 영미를 마주했을 때 몹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횡설수설 나오는 그 느낌이 제가 그때 부산 영화제에서 그리고 극장에서 그 순간에 되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실제로 목격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알아봐 주신다는 게. 그래서 갑자기 그 장면을 생각난다고 한 번 더 어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미란 배우님 나오는 장면 중에 그 영미가 흉터 보여주는 노래 방신 있잖아요. 전 그 장면에서 미란 배우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순간에 이 사촌 오빠랑 정은이랑 영미 이렇게 셋이 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좀 가장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자신이 몰랐던 정보가 하나씩 드러날수록 순간에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화도 나고 동시에 영미한테는 안쓰러움도 느끼고 좀 시시각각 달라지는 감정을 이 미란 배우님 표정이 너무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님은 연기할 때 좀 사전엔 어떤 생각들 들고 가셨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감독님하고 너무 이제 캐릭터 구축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심플했던 것 같아요. 모두를 배려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순간에 이 바보 같은 내 남자가 어찌됐든 그 과거에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영미의 상처를 순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도 미안해지는 근데 그거는 참 현장에서 발생됐던 에너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돈도
계속 제가 돈을 계속 뺐거든요. 근데 감독님하고 막 이 장면은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동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사전에 됐던 것들은 아닌데 현장에서 배우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여러 선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아마도 현장성이 그때는 참 많았던 것 같고 그걸 또 감독님이 되게 재밌게 보고 계세요. 여기에 이제 용기를 막 얻어서 더 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 다 같이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그러네요. 감독님 모니터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동혁 배우님은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떠오르는 장면이 저도 어제 다시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주관적인 저의 아주 어제 보니까 너무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완전 마지막에 유영 누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지막 시퀀스에서 그 도영과 마주 앉아 있는 그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게 어제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근데 그게 좀 되게 길게 이전보다 더 좀 세게 왔던 것 같아요. 어제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이쁘다 하면서 봤던 게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그 장면을 색을 많이 건드리지 않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막에서 좀 그 DI 할 때 좀 많은 색깔을 좀 조정을 했는데 그 장면은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 영미가 유진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정말 자기 세계 실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앞으로 읽어내야 가는 그런 현실의 그 깨끗한 그러니까 어떤 뭔가 조형되지 않은 그 조명, 그러니까 빛 아래서 딱 영미의 그 민낯을 딱 보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봐주셔서 저도 또 새삼 생각이 났었어요. 동혁 배우님 나의 출연 장면 중에 좀 떠오르는 것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 많죠. 영미 누나랑 그 밤에 차 앞에서 막 그 얘기하는 씬이 있는데, 그 빨간 차 앞에서 그 애들인데 그 차 앞에 빨간 차 앞에 주황색 머리, 하늘색 머리 이렇게 되게 뭔가 저는 이쁜 거예요. 그 색이 그 장면 기억에 남고 또 생각나는 거 집에서 막 누나 머리 해주면서 영미 누나 유진 누나 이렇게 셋이서 있는데 되게 가족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가족이 아닌 세 사람이 보여가지고 그 장면도 생각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작품으로 영화 글쓰기 수업 같은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이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의 글들이 영미와 유진의 관계를 둘러싼 글들이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의 글 제목이 오준아 좋은 헤어 디자이너 되거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글이 너무 참신하기도 하고 되게 오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 사람이 이만한 파장을 남길 수 있는 인물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에 진짜 허투루 쓰인 인물이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준이가 정말 좋은 헤어 디자이너로 성장했을까 이런 것도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배우님은 이 영화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오준의 다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야 진짜 생각 못 해봤던 지점인데 오준의 다음 생각 못 해봤는데 지금 급하게 빨리 만들어 보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어떤 오준의 헤어 디자이너가 성공이라고 치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한 그렇게 썩 나쁜 삶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영화에서 그 편집된 장면 중에 그러니까 영미가 이제 나중에 그 집에서 떠날 때
뭐 앞에 이제 보호사님이 따로 또 계셨잖아요. 그래서 뭐 10분, 15분 후에 들어가시면 돼요 하고선 근데 딱 나올 때 그때 원래 우준이가 와요. 그래서 사실 우준은 그때 이제 그 미용 대회장에서 사라졌는데 유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 2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오진 역시도 그 안에 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좀 빠졌으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그 오준 그 동혁 배우님이 입고 있던 옷이나 이런 게 되게 예뻤거든요. 야구 점퍼에 이렇게 귀여웠는데 네,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글 덕분에 약간 이 영화의 다음에서 영미와 유진뿐만 아니라 오준의 어떤 미래 같은 것도 상상해 보게 되었는데 저는 오준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 2시간 동안 봤던 바에 의하면 유진에게 잘 사과를 했을 것 같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둘만의 방식으로 어떤 화해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또 영화와 크게 다름없이 같이 함께 또 일상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좀 재밌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연기할 때 이 상황을 연기하면 그 전을 많이 생각해 보라고 또 누군가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후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후 생각해 보면 또 재밌는 게 나올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준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이 중간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까요? 두 분 다 노란색 옷을 입으셨네요. 네, 일단 영화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지점이 하나가 보통 영화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그냥 그 색 자체를 제가 많이 쓰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영화에서는 주황색이랑 하늘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님 하시는 머리와 그리고 이영 배우님이 하시는 머리 색깔도 그렇고 옷 색깔이나 여러 가지 배경색들이 그렇게 주황색과 하늘색으로 전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 두 개의 색깔을 고르신 이유 그리고 그걸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었다고 느꼈던 게 이제 그 영미가 이제 출소하고 나서 출소하면 보통 두부를 주는데 두유를 주는 게 너무 좋겠는데 그 두유 준 아이디어 두유 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색감은 원래는 영미 핑크색 머리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증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혹시 관객분이 나이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오원소라고 밀라 요보비치 머리가 그 오렌지 그때거든요. 그래서 왠지 또 오준이 카피맨이잖아요. 뭔가 이제 미용대 연습을 하니까 그 한참 또 유행하는 색깔이었으니까 아마 영미한테 그 색깔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오렌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민트는 시나리오에도 민트색 머리라고 해놨는데 왜 글쎄요 제 민초파라 그런가. 근데 뭔가 그 제가 그 마리아 스파르보바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 이 레퍼런스였어요. 이 영화의 어떤 색감. 근데 거기 보면 보통 이렇게 수영장에 이렇게 그 푸른빛 이렇게 하늘색 수영장에 흰 타일에 뭐 이렇게 색감 있는 수영복을 입은 그 대비가 되는 보색 대비가 너무 강렬해서 이거다 이번 영화는 이렇게 가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마침 또 세랑 감독도 그 사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했죠. 그래서 좀 파스텔 톤의 계통의 색감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그 색깔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두유는 그냥 되게 심플했던 것 같아요. 당장 두부를 살 순 없으니 세븐일레븐에서 삼육두유를 얼마나 배려가 있어요 우리 오준이. 그렇게 했죠. 네. 그 컬러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 영화는 어떤 배우들의 헤어나
의상이나 소품 같은 좀 스타일링을 보는 재미도 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란 배우님의 헤어 스타일링과 이 동혁 배우님의 스타일링 둘 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하늘색 장발 어떻게 소화하신 거면 나에게 이렇게 잘 어울릴 줄 알았었던 건지 궁금했고, 미란 배우님은 약간 그 예전에 되게 그 미스 코리아 머리라고 부르는 그 약간 사자머리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너무 그게 세련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또. 약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채워 나가셨는지, 두 분 좀 어떤 논의하셨는지 감독님들이랑 약간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란 배우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솔직히 세련돼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래방에서 이제 젊은 어린 나이고 사실은 영미랑 차이가 거의 없는 나이인데 그 정도로 조금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훨씬 더 겉으로 보일 때 기가 죽거나 혹은 공격을 쉽게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걸 일부러 꾸며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감독님께서는 조금 더 나이 있고 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쓰셨던 캐릭터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오디션 보러 가서 엄청 설득하고 왔거든요. 이거 내가 해야 한다. 막 엄청 설득하고 이게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다. 저 할 수 있다. 막 하면서 그때 스타일링도 그 미팅하는 날 다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눈썹도 반만 제가 밀어버릴까요?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걸 말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좀 유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장면에는 반만 있고 나머지 이제 노래방 앞에서 만날 때 이제 그걸 그려져 있는 모습까지도 막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헤어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게 또 헤어로 쉽게 묶고 쉽게 세팅할 수 있는 머리 중에서 조금은 화려해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감독님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독님께서 사실 되게 잘 받아주셨어요. 그 느낌을. 네. 그래서 옷도 사실은 막 의상팀 당연히 있지만 이제 좀 생활감이 있는 것들을 좀 찾고 싶어서 동네 이모들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랑 슬리퍼 이런 거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거랑 이제 조합을 했던. 네. 어떤 그런 미란 배우님이 그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그 에너지 덕분인지, 저는 이게 영미 입장에서 보면 그 오빠네 부부 너무 괘씸한 데가 많잖아요. 근데 막 그 둘은 되게 뜨겁게 사랑해서 연애 결혼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되게 이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동혁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딱 진짜 시나리오 딱 민트색이라고 써져 있어서, 네, 그때부터 되게 저한테 강렬했는데, 사실 그때 이렇게 뭐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머리를 그 민트색을 못할 뻔했는데, 감독님이랑 아직도 기억나게 막 서울에서 부산 스케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안에서 통화를 막 엄청 오래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결국 저도 너무 하고 싶었고, 그 머리가 실제로 그 가발이거든요. 가발인데 그걸 딱 쓰면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 연극 제가 옛날에 할 때 선배가 하신 말이, 딱 연극하다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모르겠으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소품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그 소품을 보면서 좀 되게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 준이를 되게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준이가 고민하는 것들을 머리가 좀 많이 잡아준 것 같고, 너무 준이를 표현하는 색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영화를 보면 참 감독님이 선구하니 엄청나시다. 근데 또 진짜 고생 많이 했었죠. 이게 사실은 정말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연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 넘기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걸 자꾸 발해가 나니까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님 스스로도 이걸 거기까지 예상을 못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유진이 몸을 못 움직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또 영미는 시야로 지금 발음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배우들에게 한 가지씩 다 제약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다
힘든 촬영이었네요. 몸을 억제이면서. 그러네요. 몸을 옥죄면서 촬영을 거듭했던. 네, 그 앞줄에서도 손 들어주셨죠. 마이크 한 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 마이크 한 번만 여기. 저는 오늘 처음으로 강남을 옆에 언니 추천으로 같이 보게 됐는데 너무 뭔가 애초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재밌고 진짜 여러 감정을 느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되게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도영이가 오준이랑 같이 살았다고 했는데 그 둘은 어떤 관계인 건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진이가 미리의 전화를 받으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 앞에 있는 거울에 비친 그런 모습으로 보이다가 결국엔 넘어지는 그런 장면으로까지 보여주셨는데 뭔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만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넘어진 모습을 그냥 그 거울의 프레임에서 사라지는 걸로만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만드셨게 되셨는지가 궁금했고 또 저는 GV에 편집 감독님이 오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편집 감독님이 편집하시고 또 현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오준과 도영 어떻게 동거를 하게 됐던 사이였는지. 기억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준이 이제 미용 봉사를 다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미용실에서 이제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가끔 이제 그 미용 봉사를 다닌다. 근데 그러면서 아마 도영이도 알게 됐고 둘이 정말 최초에 어떻게 뭐 군대 동기인지 뭔지는 그거는 솔직히 알 수는 없고요. 근데 그 봉사 활동할 때 자주 같이 갔던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시설에 그때 당시 이제 그게 꼭 시설이 아니어도 어떤 돌면서 이렇게 머리 미용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괜찮은 누나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영은 아마 계속 이제 오준이 갈 때마다 쫓아다녔을 것 같고, 그래서 둘이 이제 좀 어쨌든 뭐 서울 상경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월세 반반 하면서 내면서 사는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희들 왜 친해? 이랬는데 둘이 친한 그런 사이들 옆에 보면 있잖아요. 도영과 준이도 정말 다른데 왜 친해? 왜 같이 살아? 근데 서로 뭔가 맞는 것들이 있었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프레임 아웃. 그게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뭐 어쨌든 이 영화가 되게 좀 작은 예산의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장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진이 한 번은 제대로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애인이 주인공일 때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장애인 자체가 소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두 여자가 어떤 한 남자를 되게 사랑하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장애 여성의 일상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들의 이제 생활 안에서의 불편함 뭐 이런 거 좀 상상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좀 이렇게 경각심 같은 게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클라이막스 장면이 뭐 시나리오를 거듭 오면서 그런 장면이 아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역 쪽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소변이 되게 급해진 유진이 어떤 식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이제 어디를 막 가게 되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뭐 약간 사고 비슷한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상상하게 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녀를 좀 무너뜨려 한 번은 제대로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 이제 몸을 그렇게 가눠서 간다고 해도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 장면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선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꼿꼿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던 이 여성이 특히나 영미한테 엄청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탁 완전 그냥 바닥에 인형처럼 마치 마루 인형이 이렇게 쓰러진 느낌처럼 누워있는 그 한 장면은 저한테는 좀 뮤진을 관객들이 약간은 좀 방관하고 있었던 그 이미지, 이 사람에 대한 그 장애의 척도, 그거를 한번 좀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미지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편집 감독님, 저도 좀 편집 감독님과 윤선혜 감독님의 협업이 궁금한데, 일단은 사실 편집 감독님 입장에서는 한 해에도 꽤 여러 편의 영화를 작업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세기말의 사랑이라는 영화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부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편하게 잘 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구경하면서 저렇게 촬영도 하시고 웃으시면서 듣는구나, 나도 옆에서 배우 보고 있다 셀카 찍고 싶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뭐를 세계만의 사랑할 때 그 아까 질문해주신 편집할 때 기억에 남는 순간 이렇게 뭐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나?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편집을 하기로 하고, 보통 저희는 시나리오를 먼저 받아서 읽거든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감독님들이 어떠한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이 영화를 그릴 건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 글로 적혀 있는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배우분들이 어떠한 미장센,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소품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발성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을 딱 갔을 때 어떤 장면을 촬영을 하시고 계셨냐면, 미란 배우님이 나오는 그 노래방 앞 장면을 촬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휠체어 타고 계시고, 한 분은 머리 색깔을 주황색깔로 서 계시고, 미란 배우님 뽀글하게, 원래 저 미란 배우님 알고 있었거든요. 뽀글하게 해서 딱 그 세 분의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다 같이 풀샷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두 분의 투샷, 뭐 OS 어깨를 걸고 원샷 이렇게잖아요. 근데 제 시야에는 이 모든 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감독님의 색깔이 이런 거다 라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흡수를 했던 게 하나가 기억에 났고, 이 얘기는 감독님께도 처음 드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그 윤가은 감독님의 세 번째 작품을 한참 편집 중이고, 이제 한참 촬영 중이신 임선혜 감독님 작품도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윤가은 감독님이 저한테 지금 편집 중에 얘기를 하신 게 하나가 있으세요. 왜 우리 중간에 편집할 때 가서 리뷰했던 거 임선혜 감독님한테 꼭 얘기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편집하는 기간이 2달 정도라고 치면 1차 편집, 2차 편집, 3차 편집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뭐 8차가 될 때도 있고 10차가 될 때도 있고, 그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딱 중간 정도 됐을 때 윤가은 감독님이랑 이옥석 감독님이 와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셨던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기점으로 저희는 완전히 각성이 돼서 엄청 변화를 많이 줬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임선혜 감독, 윤가은 감독님이랑 이옥석 감독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가신 시간이 거의 10시? 11시?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밤. 영화를 보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그때 저희가 약간 미쳤던 거예요. 아, 이 영화 조금만 더 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약간 정말 그냥 저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너무 영화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서로 끝내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쌓는 거죠. 근데 그때 순간이 임순애 감독님이랑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 순간이 저희한테는 되게 특별했던 편집 기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새벽 그러니까 내내 이어서.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내일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졸린 거예요. 말하면서도 계속 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끝마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구성을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밌어가지고 아마 그랬겠죠. 그 영화 하다가 그런 순간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데 되게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영화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비하인드 이야기 듣는 게 또 너무 재밌는데 저는 일단 듣다가 궁금증이 생긴 건 편집 감독님이 촬영 현장에 가는 것이 보통 있는 일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때는 또 촬영장에 방문하시게 됐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간식 사들고 가면 좋아하십니다. 그때 현장에서 첫 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저도 박세영 감독님 너무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가 같이 해봐야지 했는데 그때 이제 오셔온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오자마자 서로 낯을 안 가리고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이러면서 제가 지금은 MBTI가 바뀌긴 했는데 MBTI가 똑같았어요. 더 잘 맞았나?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마치 몇 년간 알던 사이처럼 포옹하고 근데 정말 예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어요. 이거는 뭐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편집할 때도 되게 편하게 감독님이랑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 그냥 응원차 이렇게 가고 싶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사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를 안 들고 갔나요? 사들고 갔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뭔가 그래서 그냥 응원하러 이제 감독님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스르륵 연결이 되는 좋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면 그것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저희 맨 뒤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포스터나 영화에서도 계속 영미가 사탕이나 단 거를 계속해서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단하잖아요. 언니가 맨날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당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당 떨어질 만큼 너무 피가 왜 굳이 막 공구명령 당조까지 막아야 돼서 자기가 알바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미를 위해서. 그 파란색 페인트 사탕 먹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그걸 쟁여놓고 다니니까 이제 출소할 때 그 5단에 있던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진짜 가끔 지금 딱 사탕 하나 필요한데 주머니에 딱 뭔가 뽀시락거릴 때 진짜 그게 너무 반갑거든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묵은 사탕을 먹었던 것이고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손 먼저 들어주셨었는데 네, 볼게요. 네, 영화를 예전에도 봤고 이번에 인지동잔치 그 투표를 한다 그래가지고 꼭 영화를 보고 싶어서 투표도 하고 마침 또 돼가지고 보고 오늘 오기 전에 그 따로 이렇게 보고 왔어요. 이제 많이 풀려 있으니까 보고 왔는데 보면서 핸드폰 그러니까 작은 화면으로 거기서 느끼지 못했던 걸 오늘 느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마지막에 후반부에 유진이랑 영미가 각각 이제 마지막 장면쯤에 유진이 만약 그 대사 안심이 되더라라는 그 장면과 그 영미가 그 꽃말을 안아요라고 하면서 이제 치정이다라고 답변하는 그게 그 두 장면이 굉장히 좌측 우측 이렇게 두 여주인공이 대조돼 있으면서 굉장히 그 클로즈업을 크게 해주셨었는데 클로즈업을 그렇게 크게 준 이유가 있었는지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적으로
그렇게 다 두 여배우들의 얼굴을 크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하나는 자꾸 구경하고 계셔서 죄송한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디까지가 업무 바운더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디렉팅을 하는 사람과 편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감독님께서는 이 장면의 어떤 샷이 되게 마음에 든다거나 어떤 이런 컬러 그레이딩 된 어떤 장면들이 되게 마음에 들 수 있는데 이제 디렉팅하는 입장에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거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너무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맞아요. 마지막에 그 각자의 얼굴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놔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도영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다면 영미도 유진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거고, 유진도 역시나 영미를 만나긴 어려웠을 텐데, 그 두 사람이 각자 서로에게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발견. 나랑 사실은 좀 비슷한 사람이 저곳에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나랑 좀 비슷한 사람 만났을 때 조금 공감이 되잖아요. 나만 왜 이렇지? 이러다가도 영미 같은 경우는 유진을 만나자마자 저 사람의 상태나 처지를 막 이렇게 연민하거나 그게 아니라 뭐야 이렇게 졸라 이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저 세게 나오려다가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야 약간 이런 질투? 그게 사실 이 영화에 좀 저한테는 화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여성이 장애 여성을 질투할 수 있고 당연한 건데 그거를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물론 유진 같은 경우는 어디 본인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은 내 안에 나에게 찾아온 저 여성을 지켜보고 싶다.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또 구도영을 좋아하는 여잔데 한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진, 그러니까 영미 역시도 이게 단순히 어떤 연민 그게 아니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한 호구시슬한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지?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거의 뒷부분에 가서는 뭐 어떤 의도적인 하이는 아니지만 약간 좀 더 평등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다른 걸 다 걷어내고 그냥 두 사람의 정말 맨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같은 사람이다, 다르지만 같은 사람. 그게 이제 꼭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다르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사실 똑같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라고 하는 순간 그게 결국은 나를 자꾸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영미도 유진이 그냥 다른 사람, 유진도 영미는 좀 다른 사람, 하지만 우린 좀 비슷한 결의 사람,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바래서 이렇게 좀 얼굴을 대칭을 시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편집 감독님 편하게 작업 잘 했다고 하셨는데 어긋난 순간은 없었는지. 네. 제가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뭔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토론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이 생각나면 되게 재밌게 이제 에피소드를 전달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싸웠던 순간이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버전을 만들었고, 1막 그 흑백 장면만 하더라도 뭐 오프닝 장면에 나오는 그 하트 그리는 장면이 원래 한 씬인데 3번을 쪼개 쓰고 되게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되게 좋은 거는 많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제지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해보고 저도 아닌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재판단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를 드렸을 때 그거에 뭔가 방어적이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적이면 싸우게 되는데 그냥 다 한번 넓게 생각을 해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많은 공정을 거쳤으나 그 안에서의 싸움이 지금 잘 생각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어주실 수 있었어요? 자신감일까요? 사실 그만한 이게 되게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스토리보드 작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파이널 그러니까 믹싱 뭐 할 때까지 원래 시나리오랑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 작업을 할 때 촬영할 때도 제2, 제3의 각색이 되고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믹싱할 때 또 그렇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더 좋아지려고 하는 작업들이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시나리오에서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많은 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온전히 완성해가는 과정 안에서의 다양한 시도들은 불가피한 것 같고 전혀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자신감이지? 그걸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영화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네.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어떤 그냥 아주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놀라웠던 거는 거의 무슨 시나리오 작가 수준으로 이 씬의 어떤 시퀀스를 8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그래서 이제 요때 필요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면밀히 살펴가면서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이 뭔지 나 좀 달라고 내가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하시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해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로의 이유를 잘 알아봐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줄에서 손 들어주신 분,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혹시 캐스팅하면서 이 배역은 무조건 이 배우 아니면 안 돼. 그러거나 아니면 이 배역을 누구한테 어떤 배우한테 맡겨야 되지? 좀 고민이 깊으셨던 배역이 있는지. 근데 이게 조금 뽑기가 어려우시면은 좀 기억에 남는 캐스팅 비하 그런 거. 이 배우여야 돼라고 한 거는 워낙에 이제 많이 말을 해가지고 재원 씨는 제가 단편 영화 보다가 이 배우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있었고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오늘 동혁 씨가 계시잖아요. 오주는 대체 누굴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분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도영이는 깜빵가가 없기 때문에 도영이 뭐 플래시백으로만 잠깐 그 영화의 메인 남자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왜냐면은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자칫 유치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웃기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계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션 영상에 제가 그냥 이 사람이다 그냥 되게 보통 이렇게 막 단정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벌써 막 몸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파이브가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그냥 오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물론 이제 우리 임효정 감독님이 엄청 많은 오디션 자료 주셨죠. 그렇지만 그냥 거의 뭐 나중에 한 1, 2순위 중에 계속 있었어요. 네. 다른 캐스팅 비화는 부부 미싱 하는 부부님 있으잖아요. 김종규 선배님이랑 이지연 배우님. 근데 제가 그린마더스 클럽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신 분인데 이지연 배우님이
제가 아이가 있는데요.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 같은 거예요. 어떤 교무실에 가면 꼭 있을 것 같은. 저 배우는 누구지? 그래서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제가 그때 준비했던 어떤 드라마 각본의 작가님이 그 배우님을 잘 아셔가지고 이제 선뜻 이제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같이 해주셨죠. 그래서 영화 보고 나올 때 그 이지연 배우님은 진짜 미신 그 일하시는 분인 것 같다고 막 누구냐고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 작년에 이제 개봉했을 때 뭐 인터뷰하고 GV하고 이랬을 때도 참 이 영화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다,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 관객분들과 함께 돌잔치를 한다는 것이 또 되게 오늘 얘기 듣다가 저 혼자 괜히 감동 먹어가지고 맞아, 시간은 참 힘이 세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새해 초에 만나게 되니까 더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관객분들 만나러 와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끝인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좀 신년 계획을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봐요. 아마 네 분 다 지금 또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또 소화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올해 어떤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건 한번 거슬러 와볼까요? 편집 감독님부터. 전 지금 미래는 모르겠고 뭔가 방금 되게 네먼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감독님이랑 같이 제목 틀리면 어떡해요.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아까 저처럼 똑같이 틀리셨어요.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그 작품 이제 감독님 촬영이 끝나시면 감독님이랑 같이 편집을 진행을 해나갈 건데 실조찬 작업 화이팅, 이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실조차 작업 파이팅이고 일단은 올해 정말 잘 찍어서 또 꼭 다시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도 1년 동안 또 열심히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뵈면서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랄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저도 실조찬 왜? 그리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 네. 뭐 저는 지금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 지금 찍고 있고요. 아마 올해 방영할 것 같고, 네, 그거 또 재밌게 봐주시고, 또 저도 먼 미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막 오면서 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넷플릭스에 저희 아세요? 장르가 코미디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되게 재밌다. 세기말 사랑이 코미디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되게 코미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았어요.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봤죠. 코미디의 어원이 뭐냐. 술잔치래요. 술잔치. 뭐 어떤 그리스어인데 술잔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독님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좀 이렇게 취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되게 만드는 또 영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고 너무 존경합니다. 네, 멋있으시고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관람차 보면서 했던 대사 생각나네요. 소주 먹고 싶다. 그 대사 있잖아요. 코미디가 술잔치라는 뜻이고. 갑자기 우리 이모가 생각나네요. 저희 이모가 모델이 됐던 거거든요. 그 미진이라는 역할이.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뭐 돌잔치 너무 감사한 행사고 딱 마침 휴차 때여가지고 너무 진짜 행운이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사미 기자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자님이신데 되게 남다른 인연이 있거든요. 69세 때 첫 영화 만들고 이제 저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이고,
또 세계만의 사랑도 또 신기하게도 부산영화제 때 처음으로 이제 저희 오픈 행사 그 무대 하실 때 이 영화를 또 처음 봐주신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영화의 마무리를 누가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서미 기자님이 생각이 났고 마무리라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그만하고 싶어요 지금. 넷플릭스 갔으니 이제 해외 팬들과 함께 소통하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너무 뜻깊고 그리고 오늘 이런 거 재밌는 거 저 또 이렇게 현장 모드 아니고 이렇게 오늘 좀 부츠도 신어봤어요. 근데 지루해가지고 요즘에 너무 잠바티기만 입고 다녀가지고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아무튼 관객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는 거라 진짜 영화의 꽃은 개봉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 근간 뿌리는 관객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오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